네,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지금 뭐 한국 정치가 앞으로 이제 급물살 타게 될 거예요. 미국에서 펜실베니아에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필라델피아에서 그걸로 이제 펜실베니아는 완전히 트럼프판으로 가는 겁니다. 최소한 2, 3%포인트 더 높아질 겁니다. 자, 이러면 이제 한국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칠 텐데 사실은 저한테 숨은 동지 혹은 내놓은 동지가 한 명 있습니다. 우리 저기 차명진 의원. 차명진 의원이 이제 학과에 대학 학과의 절친한 후배기도 하고 그동안 얘기도 많이 해오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별 게스트로 차명진 의원을 모셨습니다. 근데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둘이서 이거 하기 전에 10분 얘기했어요. 차 의원 호칭을 뭘로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차 의원 하면서 계속해서 깍듯이 차 의원님 하면서 깍듯이 공적인 그런 호칭을 해드릴까 아니면은 우리 좀 캐주얼하게 망가지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 그래서 둘이서 결정해서 제 거의 강권으로 캐주얼하는 게 망가지는 것을 보여드리고 그랬습니다. 자, 아우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원래 뭐 일상적으로 망가져 있는데 뭐 또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박성현 형님과 이렇게 가까이 대화를 할 수 있게 돼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제가 얼마 전에 시작한 차명진 TV 또 홍보하기 위해서 또 왔습니다. 아니 그 유튜브 검색해서 차명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차명진 하든지 뭐 차명진 TV 하면은 나옵니다. 예. 그 많이 좀 봐주시고요. 네. 그건 그렇고 아니 그냥 우리 편하게 얘기하셔 그래. 그냥 다짜고짜 말할게요. 지금 국민의힘당에 당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형님이 저한테 먼저 질문하실래요? 내가 형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저는 지금 국민의당에서 탈당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거예요? 4월 15일 총선 때 네. 제가 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세월호 쓰리썸 발언 예. 그걸로 당에서 저한테 탈당 권유를 했죠. 그래서 제가 탈당을 했습니다. 입 바른 소리 하면 칼 뽑고 덤벼든다는 거 혹시 모르셨나? 그러니까 내부에서, 예상을 했죠. 내부에서 김종인이나 뭐 이런 당 지도부가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번 선거에 임할 때 처음에는 당선되기 위해서 임했는데 선거 운동을 좀 해보니까 분명히 떨어지겠더라고요. 예, 이왕 떨어질 거. 사고를 한번 치자.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보통 정치인들은 당선되기 위해서 선거 운동을 하고 그래서 질 것 같은데도 당선되는 포맷으로 가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번 출마가 저의 마지막 출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당 정치 별로 안 하고요. 저 관심 없습니다 이제. 예. 그래서 제가 출마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처음에 뭐 그건 뭐 누구나 다 비슷한 생각이었겠지만 금년도 초 소위 말하면 이게 뭐죠? 이 코로나19 우한폐렴이 창궐 할 때까지만 해도 문재인은 폭망했다. 소위 반문 진영이 이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쭉 보니까 문재인이 운이 좋은 건지 하여튼 뭐 잘한 건지 정무 능력이 있는 건지 상당히 코로나19 위기를 잘 넘기면서 어떤 식으로든 뭐 넘기면서 상당히 그쪽의 지지도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반문 진영이 또 상당히 죽을 쓰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지겠다라는 느낌이 첫 번째 왔고 그다음에 지역구 분위기가 우리 지역구 분위기가 상당히 이제 거의 이제 호남 비슷한 분위기거든요. 부천 거기 어디죠? 부천 소사. 거기서 한 달 이렇게 이제 쭉 사전 선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구나. 솔직히 딱 뭐 사람들 잘 알지만 저희는 이제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여론조사 전문가나 뭐 학자들이 수치로 보는 것 이상으로 감이 딱 와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보다 실제
현장에서 뛰는 기업인이 경기 추세를 더 예. 그 비슷한 금방 거죠. 민감하게 알아채지. 우리 자기 생사에 관한 문제니까. 네네. 아, 이번에 안 되겠다. 예. 오기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걔도 수정을 했어요. 예. 아, 나는 여기서 나의 어떤 이 평소의 정치 철학, 정치 노선을 한번 내가 여기서 이 얘기를 선거운동판을 해보겠다. 활용해서 내 얘기하고 털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아주 그 족쇄로 남아있는 게 세월호인데 상대방이 분명히 저한테 세월호에 관련 질문을 할 거다. 네. 내가 어떻게 대답할 거냐? 네. 아유, 제가 그때 좀 과한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넘어갈 거냐? 네. 아니면 내가 그때 얘기한 의도는 이거다. 난 세월호 성역을 만드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내가 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분명히 고발하고 털겠다. 그 생각, 두 가지 생각을 제가 며칠 고민했죠. 왜냐 고민하기까지 사실은 당에서 저한테 공천을 안 주려고 무지하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 공천심사위원 하는 애들이. 예. 그럼 내가 그냥 탈당하고 그만둘 거냐. 네네. 그 고민하면서 이제 이 세월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네네. 라고 제가 이제 고민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다 모르죠.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데 사람들의 기본 생각, 상식과 정면적으로 위배되는 것. 나의 정치 인생을 이렇게 마감하자 해서 제가 그때 세월호에 관해서 폭로를 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문재인, 박주민한테 네. 정면으로 난 문제 제기하겠다. 네. 그러니까 당신도 나의 반대편 후보도 당신 지금 정치적으로 이걸 세월호 관련해서 나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느냐. 근데 이제 글쎄, 좋은 뜻인데 쓰리썸 같은 용어나 네. 그거는 이제 좀 안 좋았던 것 같아 제 생각에. 저 그냥 딱 보는 순간 야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완전히 망가져 있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니 거기 안에 무슨 이른바 소위 그 무슨 뭐 그 피해자 가족 소위 거기에 오는 자봉이라는 사람들 사이에 그 난잡한 성관계가 있어서 그거 가지고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런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는 게 훨씬 품격이 있었을 것 같아. 안 그러면 너무 백모스럽잖아. 백모가 맨날 저기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욕먹는 게 말이 왜 이렇게 험하냐, 머리 왜 이렇게 만지냐, 뭐 얼굴은 이렇게 만지냐. 당신 그래? 품격이 좀 그거 좀 하면 품격이 더 올라갈 텐데 이런 말 하는데 생겨먹은 게 그런 걸 어떡합니까? 난잡한 성관계. 그게 뭔지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대충 다 알아. 네, 대충 다 알아. 그건 그러니까 제가 툭 이게 있어요. 아니죠. 네. 제가 쓰리썸이라고 얘기하고선 아마 백모 우리 형님도 아니 나 알고 있었어 그거.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2019년도에 그만 찜쪄 먹고 쌈 싸 먹어라 얘기할 때도 저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기사가 2018년도에 올랐고요. 네, 그리고 서로 무슨 고소고발이 있었던 네, 거지 않아요, 그게? 네, 2018년도에 올랐고 뭐 그러면서 뭐 이혼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전해져 네, 있는데 야, 이 참 자기 자식의 영정을 앞에 두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측은지심을 보내야 되나냐? 나는 뭐 그런 이제 영장 앞에 회의감이- 두고 뭐 영장 앞에 두고 나는 솔직히 말하면 영장 앞에 두고 오래됐으면은 섹스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걸 전 국민한테 강요하니까 그러니까 난 그거를 그게 싫은 거야. 예, 그거를 그래서 그 소위 지금 저는 이제 슬픔의 권력이라고 하는데 네. 그 제가 한 예를 들면은 이런 거지. 우리 옆집의 애가 네. 참 아주 소중한 애인데 네. 걔가 수학여행 가서 교통사고 나갔어. 저기 네. 우리 동네 서울도 아니고 저 부산 가서.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집 부모가 우리 누나한테 그 교통사고 주범이라는 거야. 그럼 내가 꼭지가 안 돌겠어요? 내 측은지심이 남아나겠어? 살아있겠어요? 네. 그럼 뭐 사람들은 가면 정치를 하면서 특히 보수 진영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내가 보면은 나만 잘 되면 되지. 근데 나는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황교안을 내 동지로 생각했거든. 예?
내 동지 보고 세월호 주범이라고 그러면 내가 꼭지가 안 들겠어요? 그렇지 거기서는 세월호 누가 침몰시켰나 이런 플래카드가 걸고 했죠. 그러니까. 세월호 침몰의 진상을 예. 밝혀라. 그런 플래카드가 지금은 안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작년까지만 해도 걸려 있었는데 제 기억에 의하면. 아마 제 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아, 예. 제가 항상 그런 걸려 얘기하면서 있었어요 그거. 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서 아니 세월호가 아주 비극적인 해상 교통사고지. 교통사고인데 거기에 예. 무슨 뭐 국정원 뭐 국정원이 침몰시켰다는 등 뭐 그런 음모론 가지고 그럼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예. 슬픔을 위한 그런 그 기리는 장소를 만든 건가 아니면 정치적 음모론을 위해서 위한 그걸 위해서 이제 권력을 그런 창출했잖아요. 거죠. 문재인하고 그런 거예요. 박주민이.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해.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하려고 했고 거기에 이제 특별히 이제 보수 진영에서 지적하려면 해지 왜 표현을 그렇게 했냐 그런 얘기하는데 제가 그 당시 생각에는 그거보다 더 적절한 고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나 내가 이제 그 점에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백모는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 근데 이제 그 제도권 정치에 몇 명 없는 사람들이잖아. 좀 기계가 있고 앞뒤 좀 눈치 좀 덜 보는 사람 몇 명 없는데 이제 그래 버리면 이제 백모급으로 이제 뭐 이제 그 제야로 튀는 거지. 네. 그 아무튼간에 제야로 튀었나 결국은. 뭐 그렇게 뭐 그렇죠. 예, 현재 그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은 조중동 예예. 그다음에 무슨 국민의힘 이런 그 소위 말하면 기존의 그러니까 분단수구 기득권들. 예, 내 기존의 말로 하면 보수당. 친중 글로벌리스트 우파. 그 사람들의 그 소위 말하면 정서 품격에 안 맞았는 것 같아요. 예, 안 그래서 맞는 이제 거예요. 그 거기서 이제 쫓겨난 거죠 제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아니 지금 학번이 잠깐만 내가 안 따져봤는데 학번이 나보다 한 3, 4년 아래 아닌가? 네, 그렇죠. 예. 어떻게 돼요? 82, 83, 79. 79? 예. 짱짱하구나. 아니 내가 저기 평소에 이렇게 격이 없고 겸손해서 사람들이 저한테 상당히 어리게 봐요. 79면은 제가 이 권위 의식이 없잖아요. 79면은 이제 예순이네 우리 나이로. 그렇죠. 우리 나이로 예순 하나죠. 그 앞으로 그러면은 저기 뭐야 한 3, 4년은 액티브한 활동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제가 그 요즘에 네. 사실 이제 최근에 저는 그 세월호 발언 이후에 네. 제 인생의 변화가 많이 왔어요. 이제 그 세월호 발언이라기보다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네네. 내가 그 탄핵에 대해서 이것은 이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정면으로 위배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의 행태에 많이 변화가 나왔어요. 네. 사실 세월호 발언도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이건 진짜 그렇죠. 너무하다. 네. 어? 네. 정말 도대체 어떻게 한 시대가 그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이 어떻게 완전히 진실과 180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나? 거의 히틀러 당선 이후 나는 이게 세계사에서는 처음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저는 그거를 교습 미순 때도 한번 느꼈고 광우병 때 느꼈고 예. 광우병 때 제가 많이 오히려 연평 때도 느낀 거 알아요? 뭐 연평 때도 그게 제가 잠깐 말 끊어서 예, 죄송한데 말씀하세요. 천안함 네, 천안함 때 그 여론조사하면 90%가 북한 소행으로 믿어요. 그죠. 저기 아니지. 대한민국이나 미군의 미군, 자작극으로 예, 봤어. 예, 90%. 그렇죠. 그게 MB 정부 때 아니야. 그런데도 그래. 여론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연평이 터지고 나서 나 천안함 때 쇼크 먹은 건 오케이. 그것까지는 우리가 여론을 잊어버려서 연평이 터졌다고 백주대낮에 아무 이유 없이 북에서 포격을 해서 사람이 죽었어. 그럼 사람들이 각성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독지가한테 돈을 한 돈 1,000만 원 받아가지고 앰프 조그만 거 하나 사고 그래서 12월 달 내내 그 파이낸스 센터 앞에 가서 연평이 11월 23일이에요. 저 청계천 앞에 가서 밤에 저는 야간 시위를 좋아해요. 그러면 시민들이 와라 이거지. 야간 시위를 그때 겨울에 눈 무지하게 오고 추웠어요. 하는데 이제 햇볕은 끝났다. 이제 그러면서 그런 이제 브로셔를 요만한 걸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주는데 낙타 외투 입고
깔끔한 나이 뭐 42짝 저짝 되는 고급 화이트 칼라들이 대상이잖아 거기가 퇴근 시간 때니까 주면요 이렇게 손으로 밀고 와인 좌파구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일반인.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이 1990년경부터 미중 밀월이잖아. 그러면 대한민국은 한중 밀월이 된 거예요. 한중 밀월이 되는 순간 6.25가 개코메디가 되는 거고 반공이 웃기는 소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햇볕과 친북이 네. 상식이 되는 거예요. 그 노음이 되는 거예요. NORM. 그게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많이 망가진 거야. 그래서 하여튼 뭐 많이 망가진 거야. 원인 규명에 대해서는 내가 오늘 그러지 않아도 예, 예. 형님한테 네, 많이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일단 지금 현상에 대한 진단은 똑같네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180도 진실과 거짓, 예, 흑과 백, 선과 악이 완전히 바뀐 작용화돼 세상이에요. 있다. 네. 그 뒤바뀐 세상이야. 그러니까 좀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뭐 광우병 사태 때나 효순미선 사태 때나 이제 그래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이번에 놀란 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얘기하면은 소위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저렇게 다 전직 총리, 전직 무슨 원장, 재산도 있고 벌쭉하고 뭐 어디 이쪽 바닥에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 황당한 소리 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미국 정치에 대해서도. 지금 봐요. 이 박근혜 대통령 4년 가까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네. 야, 이런 사례가 없었어요. 세계적으로. 에?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뭐 별난을 일으켰어. 사람을 죽였어. 기본적으로 무슨 뭐 만이 걸어 다니는 500만에서 1000만 표거든. 그러니까 가둬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도대체 그런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그리고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엊그저께는 뭐 김종인이는 형님 김종인 잘 아죠? 나 몰라. 김종인은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받아서 사과한다고? MB도 사과한다고? 나는 도대체 이 나라가 뭘 사과한다고? 사과한다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받은 행위에 대해서 김종인이가, 응? 그리고 저 MB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실정이 있고 그 그게 실정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거예요. 탄핵에 대해서 사과하는 게 그게 아니라. 아니라. 그래서 박 나는 대통령이 쉽게 말하면 최태민 악령 씌워서 그렇지. 아바타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 국정농단한 거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농단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사과한다. 그러니까 소위자를 붙여줘야 돼. 소위. 그래서 다운표를 붙이고. 아니 그래서 나는 하여튼 내가 생각에 그래서 나는 이런 거지. 그러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것들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을 계기로 해서 제가 이 생각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요. 나는 솔직히 그 전에 사회주의자였다가 전향을 했더라도 일정하게 일반 민주주의자 수준이었어요. 내가 사실 그러니까 반고 기질이 남아 있었다 이거지. 그러면은 좀 뺐다 간 게. 네. 그때 나도 지금도 그래. 근데 나는 좀 뺐다 간 게 좀 방향이 다르지. 아니 근데 내가 그때는 확 바뀌었지. 이제 그때 내가 나는 좀 다른 바뀌었어요. 데서 뺐다 해. 나는 확실한 자유민주주의가 됐는데 어느 정도로 바뀌었나? 5.16 쿠데타라고 아니다라고까지 나는 이제 생각을 다 바꿨어. 쿠데타지 정치학.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주는 정치학 용어는 무장폭동이에요. 정착하셨잖아. 정치학 용어는 쿠데타야. 근데 그건 민주화라고 그랬었잖아요. 여기다가지 우리는. 근데 나는 옛날부터 정치학 용어는 밀란이야. 무장폭동이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가 바뀌었어 다. 바뀌어서 세상을 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야. 그리고 도저히 그냥 절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소위 말하면 이 허상에 의해서 지금 권력을 만든 문재인 정부. 그 허상의 근거가 뭐예요? 세월호. 응? 허상의 맨 마지막 근거는 우리 같은 먹물들 이른바 자유 보수를 지향한다는 사람들이 30년 동안 손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그게 그래서 상대방이
이 관점이나 사상이나 언어를 다 장악한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이제 영어로 내러티브라 그러거든요. 담론 내러티브, 예. 담론 담론을 뺏겼어. 예, 그걸 다 내러티브로. 그래서 내가 형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얘기하면 형은 주로 이제 우리 담론의 근원을 쫙 그 이 미중 관계로부터 좀 출발을 하더라고요. 이유죠. 그러니까 우리 담론이 망가진 이유 응. 두 가지 뿌리예요. 세 가지 뿌리야, 세 가지. 응.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물질에 빠져가지고 넉 빠졌던 게 제일 중요한 원인이야. 물질 만난 중이. 우리가 그러니까 그 담론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식층과 종교 지도자들이 안 했어. 그래서 정당운동 요새 관계해요. 저요? 요새 정당 만들겠다고 몇 개 흐름이 있잖아. 그거 관계하시냐고. 안 해요. 나는 제가- 그 운동 소중한 운동인데 그분들께 내가 권하고 싶은 말이 이 민초 조직을 선거구별로 만들어 가려면 어떠한 관점, 어떠한 세계관,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 미국을 어떻게 볼 거냐, 트럼프 어떻게 볼 거냐, 그다음에 한반도 문제 어떻게 볼 거냐, 중국 어떻게 볼 거냐 이런 데 대한 그 굉장히 그 격변기니까 거기에 대한 그 교육 프로그램과 현장 활동과 양성 프로그램을 갖추고 계시냐. 그거 안 가지면 비유적으로 말하면 성경 없이 교회 짓는 거고 불경 없이 절 짓는 거다. 교육 프로그램. 그러니까 그 교육 어떤 프로그램이 뭐 막연하게 얘기- 뭐 시장이다 민주주의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동아시아에 격변하는 이 굵직굵직한 흐름에 관한 그것과 연관된 것에 대한 해석. 예. 하여튼 포함해서. 내가 좀 형 얘기 좀 끊을게요. 내가 그거 백모 보니까 형은 옆으로 많이 삐지더라고 자꾸. 아니, 나는 머리 구조가 응.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복잡해서 그래. 산만해져. 응, 그래서 그러니까 형이 여기 먼저 갔다 얘기했대. 여기 갔다 자, 여기 갔다 이래. 우리 얘기를 좀 예. 그래서 좀 제가 이게 이제 왜냐면 정치를 하면은 그게 늘어요. 짧게 얘기하는 거. 나 그 정치 안 해. 임팩트하게. 그래서 내가 쓰리썸도 그래서 짧은 기간에 확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임팩트 있게 전달되기 위해서 제가 하다 보니 정치할라. 예,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음. 이 형이 지금 얘기한 게 이제 자, 이 시대의 내러티브가 지금 뒤바뀌었다. 우리가 거기에 이제 동의했는데 그 원인을 지금 짚는데 형이 지금 세 개라고 그랬는데 세 개 얘기해 봐요. 예, 그러니까 내러티브를 만들어야 될 자들이 내러티브를 안 만든 거예요. 예. 사회 저 지도층이 그러니까 보수 지식층, 예. 지식층, 지식층. 특히 지식층과 종교 지도자야 예. 이게 뿌리가. 예. 그다음 그러니까 제가 이 내러티브 시작한 게 2006년이거든. 예. 그리고 본격 오래됐네. 시작한 게 2010년이고. 그러니까 내가 전체주의, 개인주의 이런 말 처음 쓰기 시작하고 니체 철학 처음 소개하고 이거가 다 그 과정이었다고. 근데 이게 아 그게 1번이고 2번, 3번 그게 또 2번은 뭐냐면 물질주의 왜 빠지냐. 음. 이때 물질주의란 건 뭐냐면 진실 거짓 없다 이거야. 무조건 돈만 벌고 잘 살면 된다 이거거든. 결국 사회 신경 쓸 거 없고 정치 신경 쓸 거 없고 이거 왜 빠진 거냐. 그러면 물질주의의 뿌리는 뭐냐. 한중밀월이에요. 한중미를 한중밀월의 뿌리는 뭐냐. 미중밀월이야. 음. 미국이 중국하고 텄는데 그럼 한국은 중국이랑 터서 거기서 먹고 살아야지. 그러면 한중밀월을 인정하는 순간 6.25가 개콘이 되는 거예요. 6.25의 주범은 스탈린이고 6.25의 주력은 중공군이잖아. 오케이 또 3번. 아니 들어봐. 아니 하나하나 다시 얘기하자고. 오케이. 그다음에 세 번째 미국과 서유럽의 이 앙심, 해체, PC가 담론을 장악해요. 자 그러면 자, 하나씩 얘기해 봅시다 형님. 예. 지식층이 자기 역할을 못했다. 네. 지식층이 자기 역할을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내가 볼 때는 좀 결과론 같은데. 아니죠. 예. 예를 들어서 세태가 어차피 친중 혹은 한중 밀월 물질로 흘러갈 것 같으면 그래서 우리의 6.25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데로 흘러가는 게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한중 밀월 때문에. 그러면 지식층이 거기에 대해서 워닝을 던져야지. 우리가 비록 물질은 이쪽으로 당분간 흘러가겠지만 풍조는 우리 뿌리는 지켜야 된다. 그 뿌리 개념이 없는 거예요. 지식층이 얼마나 황당한 줄 내가 말씀드릴까.
이른바 우남 이승만 연구한다라 그래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원로 학자가 있어요.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사람이야. 우남의 로그북이라는 그 영어로 쓴 이렇게 메모집이 있거든. 그거를 자기 엉덩이 밑에 깔고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십몇 년을 공개 안 했다고. 그거 제일 먼저 읽은 사람 중에 하나가 나요. 왜 그랬을까? 아니 그러니까 나가면은 우남 이승만 띄우고 뭐 자기는 보수고 자기는 우파라 그래.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늙은 할아버지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뭐냐면 요거 가지고 내가 계속 논문 써야지 이 생각 들어있는 거예요. 천지사방 삐까리야 그런 것들이야 이게 전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우리나라 지식층이 왜 그럴까? 이기주의가 이제 그 상당히 그 지배적인 가치관으로 사로잡혔다. 왜 그럴까? 아니 저기 교회 목사 절의 스님도 마찬가지 아니요. 예. 자승이라고 총무원장이란 자가 뭐라 그랬어? 그 2017년 이른 봄에 차별 없는 세상 만들겠다 그랬잖아. 원효의 대승기신론서 읽어보셔. 차별이 중요한 거요. 그건 잘 모르겠고 형님은 너무 많이 알아서 탈이야. 아니 불교에서 원래 불교 개념의 차별은 뭐냐면 분별심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심이 언제 만들어지고 언제 극복되나에 대한 짧은 구절이 있다고. 대승기신론서 앞에 보면 그게 노자 도덕경의 처음 아니야. 명가명 비상명 도가도 비상도 뭐 그래가지고 그 분별심에 의해서 사물을 이름을 짓는 그것에서 사물을 구별하고 그 구별된 틀을 벗어나는 것에 의해서 사물의 다이내믹을 볼 수 있다. 그게 도덕경 1장이거든. 그거 굉장히 유사한 그거보다 더 훌륭한 그 감동적인 얘기가 거기 있다고. 그러면 불교에서 그런 그러니까, 분별심을 버리라 그러냐? 아니야. 죄악시 아니야? 아니라고. 그 차별이란 단어가 불교에 있어요. 달라. 예.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사회적 정치적 문맥의 차별이란 단어로 쓰면서 머리 깎고 고급 가사 입었다는 자가 그래. 그럼 기독교는 다르나? 기독교의 태반의 교회는 전부 저기 우리 교회 성도님들끼리 오순도순 사셔야 되니까 우리끼리는 오순도순한 하나님의 아이들로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구복신앙. 교회에서는 절대로 정치적인 발언하지 마세요. 그게 구복신앙. 개교주의. 네네. 그런데 다 타락의 증거죠. 지식층부터 시작해서. 그게 어떤 그 역사적 트렌드나 어떤 사건적 요인에 의해서 그런 거죠? 원래 썩어 있었지. 이조가 썩어 있었죠. 조선이. 이게요 현대 문명에서 지식인이 자기 직업 정신을 가지고 이 머리의 정직성, 진실 존중을 하는 그 분위기. 이게 쉬운 분위기가 아니요. 이게 인간이 발견한 마지막 미덕이야. 최신 미덕이야. 진실 존중이. 내 말이 아니라 니체 말이요. 형 니체. 난 니체와 케르케가로 둘이니까. 예. 하여튼 복잡한 분이군요. 복잡한다기보다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나 맞는 얘기인데 대한민국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처럼 들리는 거야. 어려운 것처럼. 아니 물질주의라는 얘기는 참 오래전에 들었는데 저도 이 형님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지금 사실은 여태까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현재 아까 얘기했던 담론을 좌파한테 뺏긴 이유는 그들의 어떤 치밀한 전략 때문이다. 에이 전혀. 라고 생각했었는데 전혀. 뭐 예를 들어서 민변, 전혀. 종교조 등 남 탓할 일 없어요. 내 탓이요, 내 그러니까 탓이요, 내 탓이요. 소위 말하는 자유우파의 보수의 중심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의 소위 말하면 물질주의적 어떤 경향 이런 것이 팽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한테 우리는 영지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제가 오늘 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승이 그따구 발언하고 불교가 저렇게 썩은 게 심지어는 저기 어디야 저기 어디지 도룡룡 천성산
그때 스님들 나서 가지고 야 그 지율인가 뭔가 하는 양반 그 소리 하지 마라고 한 사람 있나? 제가 그때 보면서 황당한 게 천성산이 1000명의 성스러운 스님들이 수도했다라는 이름의 천성산이에요. 그러면 그때 조계종이 나서서 저기가 불교의 전설적 성지니까 구멍 뚫지 말아라. 그랬으면 내가 인정해. 도롱뇽한테 도롱뇽 인권이 있으니까 뚫지 말아라는 얘기 아니야. 그 이것들은 자기 집안 족보도 모르나. 왜 그러냐면 우리가 대승화엄의 종주가 됐다고. 원효 의상 때 세계적 종주가 돼요. 당나라에서 그 전설이 뭐냐면 당나라에서 대승화엄을 배우겠다고 와가지고 거기서 1000명이 머물면서 돌을 닦았다. 그래서 천성산이요. 그게. 오케이. 예. 그러니까 아니 좌파가 공작해서 불교가 저렇게 망가진 거예요. 좌파가 공작해서 교회가 다 개교주의가 된 거예요. 좌파가 공작해서 대한민국에 정치 철학책이 하나도 없고 나밖에 안 썼어. 아시겠지만 제대로 된 건. 그나마 제대로 된 건. 대한민국에 좌파가 공작해서 고인류학 책이 하나가 없고 좌파가 공작해서 진중권 외에는 미학 책이 하나가 없나? 그래. 아, 그래. 예, 그렇군요. 소위 우파가 그럼요. 자기 어떤 그 자기 갱신, 자기 국권화 노력에 그 어떤 갱신도 개의를 아니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우파가 그냥 해체된 거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체됐다. 그 전 세대는 6.25 경험에 의해서 본능적 우파. 자, 이거 하고 그러면 세 번째가 맞물려 있지. 이거 미국이나 하고 서유럽의 풍조가 학풍이 그 빈 자리를 그러면 앙심 그거예요. 빈자리를 들어온 거야. 미국이나 서유럽의 학풍이 굳건했으면은 가서 유학해서 가지고 와서 두 번째가 만들어져요. 미국이나 서유럽에 가니까 대학 가서 특히 문과 쪽 배우고 처자 빠지고 배우고 온 게 앙심 해체 PC라니까. 미국에서 미국도 그렇고 서유럽도 그렇고 그게 1980년대 후반부터 지금도 장악하고 있는데 지금 요새 트럼프 잡아 죽이겠다고 지식인들, 언론인들, 고급 관료들 빅텍 저기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날뛰는 거 보세요. 그렇죠. 자,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우리가 깊이 얘기하기보다는 제가 세 가지 이유. 예, 세 가지 이유. 그러니까 예. 미국과 서유럽의 학풍이 앙심 해체 PC다. 아, 그래서 그 거기서- 부분을 좀 얘기해 보자고요. 아니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그게 세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미중 밀월 때문에 한중 밀월이 먹고 사는 길이 먹고 살아야 되는 길이 됐다. 첫 번째 이유. 지식층의 오케이. 원래 그 역량이 지식층 또 종교 물질 지도자들의 망명주의에 원래 역량이 별 볼 일 없었다. 하여튼 제가 그거예요. 예, 우리 어떤 형님 역시 대단하십니다. 뭐가?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깊게 더 나가셨는데 하여튼 그 화두를 던진 것 정도로 이해하죠. 제가 이걸 좀 받아들이기에는 좀 생경한 예, 지금 공부 좀 있어가지고, 하셔야 돼. 예, 있어서 예. 그 제가 그 형님한테 평소에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이 지금 형님 얘기한 거하고도 맥을 당하는데 미국이 소위 말하면 자유우파 진영의 중심. 예, 과거 이제 독립전쟁 때부터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상당히 좌파화되어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그 이거예요. 근본 뿌리를 보면 공산주의냐 뭐 나치즘이냐 파시즘이냐 텐노 군국주의냐 이거는 이 아까 말한 앙심의 표현 형태야. 그 20세기 전반기가 그거잖아요. 그다음에 19세기 초반기에 예를 들면 그 산클로트 민중도 선동해서 산클로트라는 건 이제 양말 안 신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산클로트가 그러니까 하층 노동 양말 안 자들을 신은 얘기해 계층. 산클로트를 선동해 갖고 피바다를 만든 자코뱅. 그게 현대 문명이 만들어내는 앙심의 표현 형태. 현대 문명이 앙심을 대량 생산해요. 이 문명의 성격이.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건 구질구질하기도 하지만 전통적 공동체라는 건 그게 사람한테 도덕과 증오, 질투, 침뱉기. 네, 도덕과 규율도 가르치는 거거든. 전통적 공동체라는 게 구질구질하지. 전통적 공동체의 그 구속력 때문에 로미오와 줄리엣가 연애를 못하고 자살하잖아. 구질구질해. 근데 그게 또한 사람한테 도덕과 규율을 가르치는 측면이 있거든. 근데 현대 문명이 그걸 다 파괴해 버리니까 사람이 다 원자화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한 번에 이상한 그 지옥의 방향으로 확 쏠려버리면 이게 무시무시한 앙심 덩어리가 만들어져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 80년대부터 동구와 소련이 힘 못 쓰게 되고 중국과 베트남이 개혁 개방에 나서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 망했으니까 지상의 천국의 도래에 또다 교만한 생각이죠. 앙심은 또 다르게 자기를 표현하죠. 그러니까 미국이 왜 그 그렇게 얘기예요. 작용화돼 있냐 이거지. 그게 그렇게 다르게 표현된 거라니까 그게. 그 형님은 좀 뭐라 그러나 이런 얘기를 좀 하시면 좀. 그래서 어떤 역사적 계기라든가 아니면 이제 역사적 흐름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 미국이 왜 그렇게 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미국은 적어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미소 냉전 대립이 없어졌어. 공산당이 아니야. 없거나 하여튼 있어도 미미한 곳. 아니야, 그게 아니지. 잘 들어보세요. 미소 냉전 대립이 없어졌어. 이제 공산 체제 다 대립 없어졌어. 90년대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 이게 요새는요 1990년 기준입니다. 1990년 기준으로 창업한 지 10년 안에 1조 회사 된 회사가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3개. 3개밖에 안 돼요? 제록스. 제록스. 제록스 그거는 아시지만 이런 그 복사지. 감광제가 아니라 일반 용지로 복사를 할 수 있는 복사기. 두 번째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예. 그리고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은 뭐 그냥 잠깐만. 자고 나면 그 얘기 무슨 10조 기업이 그냥 막 타잖아요. 예, 그 얘기 무슨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야. 자, 공산권이 다 무너졌어. 네. 그러면 금융자본 움직이고 이 지식을 움직여가지고 전 세계를 한꺼번에 휩쓰는 그런 플레이어들 입장에 이해관계가 있겠죠. 그렇지. 얘들 입장은 미국과 서유럽의 주권 국가가 약화되는 걸 원하는 거야. 금융자본, 디지털 자본은 예, 디지털 자본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이텍은. 하여튼. 요번에 구글 미국에서 이제 반독점 걸렸거든요. 제소당했단 말이에요. 구글이? 엊그저께 구글이. 자, 그럼 미국이 구글 세계적 거기 기술 회사인데 뭐 미국 밖으로 나가면 되지. 미국 밖으로 나가서 구글의 창의성이 나올 것 같아요? 못 나오지. 못 나와요. 그러니까 얘들 입장에서는 전부 국가 권력이 서유럽과 미국의 주권 국가가 약화되고 자기들의 그러니까 멀티노드 세계 제국이 건설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명확해진 거야, 흐름이. 그래서 얘들이 철학적으로 PC와 해체랑 손을 잡는다고. 그걸 키워줘. 그래요? 예, 그러니까 글로벌리스트라는 왜 금융과 IT가 좌파인가를 지금 설명하시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 구글이 중국에서 지금 뭐 다 금지돼 있잖아. 구글 메일 금지돼 있어. 구글 검색 금지돼 있어. 유튜브 금지돼 있어. 그럼 반중해야 될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아닙니다. 안 한대. 왜 안 하는 줄 알아요? 유튜브에 중국 얘기 나오면 다 차단되대. 왜 안 하는 줄 알아? 왜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거 PC 구글이 중국이 만약에 개방적인 사회여서 개방적 환경에서 중국 토착 기업과 구글이 싸움이 붙으면 구글에 대항하는 중국 토착 기업이 최소한 서너 개 나와요. 그렇지. 죽지도 않아 이놈들. 저항력 길러서. 공산당 체제가 중국을 하나로 딱 통합해서 중국판 쭝튜브를 만들고 중국판 쭝메일을 만들고 예? 그래 놓으면 중국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어요. 돈으로 사면 되잖아. 나중에 떼됐을 때. 그리고 국영기업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거 이게들이 알지. 국영이라기보다 아무튼 그 걔들 뭐 중국 밖으로 못 나오니까 나중에 떼됐을 때 구글 주식이랑 걔들 주식이랑 스와핑 시켜버리면 자기들은 구글 지배 집단의 입장에서는 점유율 하락도 안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그 사정을 아니까 미리 다른 데서 돈 준비해가지고 주식값이 올라갔을 때 다시 커버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얘들 무서운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철학적으로 해체랑 PC랑 손을 잡았는데 해체 PC에 아래 깔려 있는 게 앙심이잖아. 앙심이 없으면 해체 PC는 겉으로 보면 근사해요. 들레즈 욕하면요.
그 저 공부 좀 한 사람들은 백모 들레즈가 얼마나 중요한 그 철학적 그걸 한 사람인데 그렇게 함부로 재단하지 마세요라고 진지하게 저한테 충고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잘못 공부한 게 아니라 들레즈의 한 얼굴 보면은 굉장히 훌륭한 데가 있어. 데리다 마찬가지. 근데 그 뿌리에는 문명과 세상과 삶에 대한 앙심이라고 이게. 알겠고요. 그러니까 글로벌리스트라는 게 존재한다. 글로벌리즘이 존재한다. 걔들이 세계를 주물러 왔다. 예. 그리고 걔들이 한국에서 왼쪽 파트너가 문팔육이고 오른쪽 파트너가 지금 썩어 빠진 이른바 보수, 이른바 배부른 보수, 배부른 우파, 배부른 소위 우파다. 국민의힘. 국민의힘 지도부.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우리 좀 이제 쉬운 얘기합시다. 지금 트럼프가 이길 것 같아요? 바이든이 이길 것 같아요? 요번에 원래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합시다. 예. 이제 다 시청자 빠져나갔어 지금 어려워서. 아니 여기는 원래 좀 격조 높은 분들이 시청자니까. 우리는 안 알아. 네, 알았어. 아니 우리는 좀 안 빠져나가요. 우리 AD가 웃는다. 얘기해 보세요. 형님은 이제 아니요 잠깐만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했거든.